150평 중에 30평을 내가 쓰고 50평은 B법인이 쓰고 A법인, B법인, C법인이 70평을 쓰고 있다. 내 집에 내가 살고 있는지 내 집에 남이 살고 있는지, 그 남이 완전 남이 아니라 가족이 살고 있는지. 자, 그래서 이런 소유관계를 체크하지 않고 가입을 했다. 다시 체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권태진입니다. 바깥에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비가 많이 오는 날,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엄청 추운 날, 한파가 왔을 때, 이럴 때 저는 이제 전화기가 불이 나요. 매장 1,800개, 공장 600개, 건물주 300건. 자, 여기에서 이제 막 전화들이 오는데, 대부분이 뭐냐, 물이 터져서 남한테 피해를 줬다, 윗집에 물이 터져가지고 내가 피해를 받아버렸다, 이런 전화들이 많이 오는데, 이게 다 배상 책임이거든요. 배상 책임은 소유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자동차 보험도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운전범위 잘못 설정해버리면 보상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재물보험도 소유관계 잘못 설정해버리면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실제로 지난주에도 비가 많이 왔잖아요. 스터디 멤버들 연락이 왔는데, 고객님 댁에서 이제 물이 터져서 임차인한테 피해가 갔는데, 배우자하고 두 분 같이 지분이 50대 50인데 한 분 이름으로 가입해가지고 누수로 임차인한테 피해를 준 게 50%밖에 지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경영각과 공제까지 해버리니까 30%밖에 보상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객님이 아파트 살고 계신데 물이 터져서 이제 피해가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집이 살고 계신데 부모님 집에 아들이 살고 있는 격인데, 이거 소유관계를 잘못 설정했다고 지금 보상이 안 된대요. 이런 연락들이 굉장히 많아요. 설계하는 거는 생각으로 어렵진 않지만 소유관계를 체크를 하지 않고 가입한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제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관계를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 고객분들께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재물보험, 주택물건, 공장물건, 그 다음에 일반 물건으로 나눠져요. 주택물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독주택, 그 다음에 빌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있고요. 공장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일반 공장이 있고요. 일반형 공장. 일반 물건 같은 경우에는 창고, 그 다음에 매장이라고 하면 되게 광범위하죠. 학원, 병원, 의원, 미용실,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 뭘 체크를 해야 되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있다고 할게요. 아파트에 한 칸을 내가 살고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세를 놔줬을 수도 있고, 자, 이런 경우에 뭘 체크를 해야 되냐. 내 집에 내가 살고 있는지 내 집에 남이 살고 있는지, 그 남이 완전 남이 아니라 가족이 살고 있는지, 상황 따라서 내가 아들한테 세를 놔준 경우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임대인 배상과 일상생활 배상을 섞어가지고 상품 분리를 해줘야 될지 합쳐서 해야 될지. 자, 그리고 이 주인이 와이프 명의 집인데 내 이름으로 가입을 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런 소유관계를 체크하지 않고 가입을 했다. 다시 체크하십시오. 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재물보험 설계를 할 줄 아는 설계사분들이 많이 없어요. 저도 이제 유료 멤버십으로 운영하는 멤버십이 400명 정도 있는데, 이 중에 직접 설계를 다 할 수 있는 사람 4명밖에 안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하냐. 우리가 설계 의뢰를 맡기면 설계 매니저님이 100명의 설계사분들 거를 설계를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정보 소통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력 관리가 안 되다 보면 여기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냐면 각각 개별로 다 상황이 다른데 일괄화 해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 설계사분들은 이런 실태를 알고 설계 매니저님께서 이제 설계를 해주시면 소유관계를 확인한 거랑 제대로 매칭이 되는지를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공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설계 매니저님, 공장화재 설계할 때 정보 뭐 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하면 먼저 얘기하는 게 사업자 등록증 받으래요. 사업자 등록증이 업체가 그렇게 심플하게 안 돼 있습니다. 만약에 아파트형 공장 10층짜리 건물에 2층에서 공장 운영을 하고 있는 대표님이 계세요. 만약에 150평을 쓰고 있다. 이 안에 사업자가 2개, 3개가 돼가지고 A가 다 임차를 한 다음에 B한테 전대를 놔주고 B가 C한테 일부 30평을 또 전전대를 놔줬는지 이거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주인은 개인이고 여기 임차인은 법인인데, 이 대표님의 법인 A가 있고 와이프 법인 B가 있고 동업자 C의 법인이 있는 거예요. 자, 해석을 하면 A가 150평 다 임차를 한 다음에 B한테 100평의 전대를 주고 B가 C한테 50평의 또 전대를 줬다. 자, 이렇게 전대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분리 임차 형태가 있어요. 150평 중에 30평을 내가 쓰고 50평은 B법인이 쓰고 A법인, B법인, C법인이 70평을 쓰고 있다. 이런 소유관계를 잘 체크하신 다음에 증권을 분리를 할지 합쳐가지고 대입권 포기를 넣어서 구상을 피하는 방법으로 설계를 할지, 자, 이 부분을 잘 체크해야 되는데 지금 공장 쪽이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소유관계를 체크하지 않고 가입해드린 공장이 있다면 다시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번 해드려야 됩니다. 공장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물건 가볼게요. 고깃집 가면 정육 코너에서 사서 여기 가서 상차림비를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상차림 쪽은 이제 과세예요. 이제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이 정육 쪽은 면세거든요. 음식점이 하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업자는 2개로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있어요. 자, 같은 사람 이름으로 매장이 두 개가 나눠져 있다. 분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소유관계 확인하지 않고 가입한 매장들 다시 한번 다 점검해야 되고요. 병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요.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매장도 마찬가지 다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건물주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뭐 복합 건물이라고 불리는 건 어떤 거냐, 100층이 되든 50층이 되든 전부 다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주택 물건, 다 공장으로 돼 있으면 공장 물건, 다 음식점, 매장, 상가, 사무실, 병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일반 물건인데 그런 건물이 뭐 많지가 않죠. 다 주택과 공장과 매장이 섞여 있죠. 자, 그런 경우를 이제 복합 건물이라고 해요. 자, 1, 2, 3층 지하까지 있고 주차장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거 보통 이제 우리 설계할 때 어떻게 해요? 건물주 인적사항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안 됩니다. 일단 먼저 건물주 확인해야 돼요. 건물주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우리 아들 25%, 딸 25%, 그리고 와이프 25%, 나이 25% 해가지고 25%씩 지분관계로 되어 있어. 나는 건물주인데 지분관계로 나눠져 있다. 혹은 층별로 아예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 1층 아들, 지상 1층 딸, 지상 2층 와이프, 지상 3층 남편 명의로 아예 분리되어 있다. 자, 건물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형태를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렇게 돼 있어. 상가가 돼 있는데 전부 다 세를 놔준 건지 내가 살고 있는지. 세를 놔줬다. 1층은 딸이 이제 여기서 미용실 운영을 하고 있고 2층은 이제 아들이 이제 주택으로 거주를 하고 있고 맨 꼭대기 층은 내가 살고 있다. 자, 전부 다 세를 놔줬는지 내가 일부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걸 체크를 해야 되고, 이걸 누구 명의로 사업을 하고 누구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썼는지 안 썼는지 이것도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아빠 이름으로 가입을 했는데 딸 매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옮겨 붙었어요. 그러면 아버님 그 건물주 보험으로 보상받고 딸한테 구상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거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 우리가 운영을 하는지 아니면 관리단에다가 위탁을 했는지 그것도 체크를 해야 돼요. 자, 어떤 얘기냐, 아파트나 대형 빌딩 같은 경우에는 관리단이 구성이 돼서 그 관리단이 건물 관리 업체에다가 관리를 위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작은 건물들은 이것 때문에 관리인을 두고 청소업체를 쓰고 이렇게 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좀 어떤 형태로 하냐면 이 건물은 상주하는 게 아니라 관리업체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점검해주고 청소 좀 해주고 하면서 뭐 소정의 비용을 내는 그런 형태로도 관리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관리업체에서 주차장을 관리를 하면 이거는 관리업체에서 잘못한 거기 때문에 관리업체에서 주차장 배상을 넣어야 될 수도 있고, 자, 이런 관계들이 좀 복잡해요. 소유관계를 잘 체크하고 보험 가입을 해야지 그냥 가입했다가는 나중에 보상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오늘 말씀드렸고요. 체크 안 하고 가입한 것들은 전부 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재물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 설계사분들은 제대로 이런 것들을 옆에서 체크를 해주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분과 함께 해야 되지 그냥 하는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거나 업데이트 되는 것들 태진 파트너스에서 계속 공유를 해드리니까 일반 멤버십과 전문가 길을 가고 싶은 첫클럽 멤버십이 있습니다. 이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하기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저희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